그래서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를 거기서는 속어로 야 가서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만드는 거야. 말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야 이거 너무한 거야. 이래 되나? 나는 이거 듣고도 내가 잘 안 믿어지더라고. 이지랄하고 이러고 있는 거 지금. 이 기사 보시는 분들 있죠? 경기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50대 A씨. 지난 5월 택배 상자 하나가 커피숍으로 배송됐습니다. 발신한 곳은 처음 보는 필리핀 주소지. 그리고 30분 뒤 갑자기 사복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 필로폰 약 90g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A씨라고 할까요? A씨가 카페 사장님이야. 카페 사장님인데 이분 집 앞으로 그러니까 카페 앞으로 박스가 하나 배달이 돼요. 근데 이게 오자마자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30분 뒤에 경찰이 와서 이분을 잡아가요. 근데 까보니까 히로뽕이 있어. 히로뽕 90g이 있어. 히로뽕 90g은 0.3g이 한 번 쓰는 거거든요. 0.3g이 한 번 투여하는 건데 300회 정도 분량이죠. A씨는 KBS 취재진과 만나 동생이 시킨 건가 싶어서 박스를 받아놓기만 했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나 아닙니다. 그리고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A씨를 필로폰 밀매 바로 혐의로 구속했어요. 기소했습니다. A씨가 마약 전과자란 점과 A씨가 마약 전과자야. 그러니까 전과가 있는 분이긴 해. 옛날에 마약으로 이제 뭐 전과가 있어요. 있긴 있어. 필리핀에서 보낸 부탁하신 것 이 두 개를 증거로 가 근거가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구속 석 달 만인 지난 8월 A씨는 돌연 석방됐습니다. 자, 구속된 지 석 달 만에 풀려났어요. 구속되고 석 달 만에 풀려나고 8월에 풀려났거든? 자, 오늘 11월이죠. 잘 들어보세요. 진범이 잡혔다.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무고 혐의로 잡혔다는 게 검찰 수사관의 설명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허위 제보자가 서울 서부지검의 무고 혐의로 체포돼 A씨에 대해 석방 지휘가 내려진 것. 자, 그러니까 인천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시켰는데 서울 서부지검에서 허위 제보하는 한 사람을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무고한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감옥 간 거야. 둘 다 재판하는 거야. 그런데 A씨는 허위 제보자가 잡힌 뒤에도 6일 더 구속돼 있다 석방됐고 석방 후엔 공소 취소도 되지 않아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소를 유지한 거예요. 검찰이 이거를 아니 무고인 게 확인됐으면 그냥 공소 취소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공소 유지한 거예요. 왜 그랬지? 서부지검 보고를 받은 대검찰청이 공소를 취소하란 의견을 냈지만 인천지검 수사팀이 거부하면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대검에서 그래서 서부지검에서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서부지검은 B씨, 자 B씨가 있어요. A씨가 둘 다 피해자야. A씨는 지금 얘기한 분이고 B씨도 비슷한 피해야. B씨도 갑자기 택배가 와가지고 택배가 뭐지 했는데 들자마자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요. 잡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허위 제보를 손씨라는 분이 한 거예요. 허위 제보. 자, 허위 제보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뽕을 일부러 그 사람 앞으로 보내가지고. 근데 서부지검이 보니까 이 사람이 허위 제보인 거야. 그래서 이 손씨를 조사해 보니까 A씨를 허위 제보한 증거도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인천지검 쟤네 저 허위 제보로 한 거다. 저 사람 죄 없다라고 대검찰청에 얘기를 하니까 대검이 보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인천지검에 야 그거 공소 취소해. 야 그거 아니래. 그거 나가리래. 그랬는데 인천지검이 공소 취소 안 하고 그냥 유지하게 시킨 거예요. 당시 인천지검 수사팀은 KBS 질의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겠다고만 했고 인천지검은 제보자의 무고 혐의 재판 결과를 보고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나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재판하는 거 보고 정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허위 제보를 받아놓고 허위 제보로 이제 구속된 사람을 공소를 해놓고 이거를 뻗팅인 거야. 인천지검이 대검이 야 공소 취하라고 했는데도. A씨 기소 당시 인천지검 강력부장은 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자, 이분이 김윤식인가? 이분이 그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마약 그 담당 검사세요. 이분이 유아인 씨도 이분이 하시고 지금 인천 마약 수사 폭격기 이런 별명이 있으신 분이에요. 인천지검장은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였습니다. 심우정 차장검사. A씨는 KBS 취재진의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100일간 커피숍 문을 닫아 생계에도 타격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100일 동안 감옥 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카페로 택배를 받아가지고
거기로 경찰이 와서 손님들이 다 봤대. 손님들이 다 보고 그러니까 손님들 보는 앞에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계에 타격이 크지. 이분은 생계도 힘든 분인데.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자, 무슨 보도인지 아시겠죠? 자, KBS 취재 결과 이 제보자는 국정원의 마약정보원으로 활동해왔고 국정원의 실적 요청에 사건을 꾸민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실적을 달라. 나 실적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보원이 꾸며낸 거야. 단독 보도 계속해서 황다혜 기자입니다. KBS가 확보한 A씨 마약 사건의 허위 제보자 손모 씨의 무고 혐의 공소장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돌입한 올해 초 국정원의 일명 나과장은 수년간 관리에 친분이 깊은 손 씨에게 단기적으로 실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마약과의 전쟁 하라고 지금 정부가 기관들한테 엄청 쪼나봐요. 가지고 경찰, 검찰, 국정원 여기서 엄청 이 마약 실적 올리려고 엄청 혈안이라고 하네. 이게 서로 경쟁이래. 서로 엄청 경쟁을 해가지고 실적을 단기 실적 지금 급히 지금 뭐 하나 내놔. 단기 실적을 달라고 국정원 직원이 자기 끈앞을 정보원한테 이거를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손 씨는 오랫동안 국정원에서 활동비를 받고 정보원으로 일한 마약 전과자였습니다. 마약 전과자. 손 씨는 나과장의 요청에 마약 사범 근황 파일을 입수한 후 여기에서 A씨 자, 마약 사범 근황 파일 뭐냐면은 예전에 마약을 이제 했던 분들, 마약으로 인해서 잡혀왔던 분들이 이제 근황을 쫙 모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고른 거죠. 이거를 근거로 사건을 조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씨의 개인 정보를 얻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필리핀의 마약상에게 A씨의 커피숍 주소지로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주문한 겁니다. 필리핀 마약상은 피규어 2개의 필로폰을 나눠 담아 국제우편을 보낸 뒤 손 씨에게 송장 번호를 보냈습니다. 자, 아시겠죠? 필리핀에 있는 마약상이 필리핀을 넣어가지고 보내면서 송장을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자, 우리 황다혜 기자. 아이고, 왜 눈 감고 있니? 캡처 죄송합니다. 손 씨는 필리핀 마약상이 찍어보낸 송장 사진을 국정원에 전달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인천 세관에게 주며 이 우편물에 마약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세관특별사법경찰은 우편물의 배달 경로를 추적해 A씨를 체포했습니다. 손 씨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비해 A씨 앞으로 부탁하신 것 잘 처리했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두게 했습니다. 한편의 연극 같은 손 씨의 마약 사범 만들기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서부지검의 꼬리가 B씨 박혔습니다. 수사하던. 이렇게 적발될 때까지 A씨 사건 조작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실적을 요구한 국정원, A씨를 추적해 체포한 세관, 구속 기소한 검찰,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 다 엉망이다 이 말이야. 완료된 겁니다. 해당 기관 중에 손 씨의 조작을 눈치챈 곳이나 검증한 곳은 없었고 책임진 곳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없었어.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무고 가해자 손 씨와 무고 피해자 A 씨를 모두 피고인석에 앉힌 검찰. 대검찰청은 KBS 보도 직전 A 씨의 필로폰 밀매 혐의에 대해선 인천지검에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밝혀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됐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도 과정을 밝힐 수가 없다. 그런데 이 A 씨가 본인이 이제 마약 전과가 있으시고 해서 약간 이 드러나는 걸 극도로 꺼려 하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취재도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필리핀에서 소포가 온 거예요. 국정원의, 요청 받은 제보자 손 씨가. 근데 이 사람은 정보원이야. 자, 정보원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원래 국정원은 그런 거 운영합니다. 활동비를 주면서 끈앞풀 같은 거죠. 그래서 인천 특사경이 소포를 따라서 와가지고 이분이 보낸 소포거든요. 이분이 보낸 소포를 이제 까본 거예요. 이런 거를 가지고 통제 배달이라고 하는데 통제 배달. 세관이 여러분의 집이나 누군가의 집에다가 이제 여기에는 마약이 들어있다는 걸 안 상태에서 쭉 따라 팔로우를 필리핀 인천 세관으로부터 쭉 따라와가지고 잡는 거를 이제 통제 배달이라고 하는데 까보니까 피규어 2개에 90g이 들어있다. 자, 근데 손 씨가 어떤 분인지 좀 더 이따가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보도가 나가니까 검찰이 어떻게 했냐?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5월 필리핀에서 배송된 우편물을 받았다가 필로폰 밀매 혐의로 체포된 A씨.
뭘 주문한 적도 없는데 영문을 모르겠다고 항변했지만 인천공항 본부세관은 A씨를 구속 송치했고 바로 구속했어. 인천지검은 그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모든 게 조작이었다는 게 드러난 건 지난 8월 A씨가 구속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의 다른 마약 사건 수사 중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해온 제보자 손모 씨가 A씨 국정원 정보원 손모 씨가 한 거예요. 사건을 꾸민 게 드러난 겁니다. 문제는 이 다음이었습니다. 손 씨는 무고 혐의로 구속까지 됐는데 인천지검이 A씨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은 겁니다. 무고 가해자와 무고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석에 서게 된 둘 다 셈인데 피고야. 인천지검이 공소를 취소하란 대검의 의견 제시에도 버티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죠? 그런데 2달 넘게 공소 취소를 하지 않았던 인천지검이 이 같은 내용이 KBS에 보도되자 하루 만에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지검의 수사와 공판 기록 등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해 공소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웃긴 또 수사 게 과정에서 검찰이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여러분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KBS에서 보도를 해야 봐봐 지금까지 석 달 동안 사람 가둬놨잖아요. 그리고 8월에 풀려났단 말이지. 근데 지금 11월이잖아. 그러면 8월, 9월, 10월 또 석 달 동안 공소를 계속 유지를 한 거야 이 사람을. 공소 취할 안 해주고 재판 과정 보고하겠다 버팅인 거야.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지검이. 그 당사자는 계속 이거 나 무고인데 왜 안 풀어주냐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KBS에서 취재를 할 때도 계속 뭐 이거 가지고 뭐 안 하다가 보도 나가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아니 이해를 못 하겠어. 왜 한 사람 삶을 이렇게 자기들 맘대로 너무 버팅기는 거 아니고 꼭 언론에서 꼭 보도를 해야 돼? 자 그래가지고 KBS에서 이제 취재를 더 했는데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야. 이분뿐이 아니야. 네, 그런데 앞서 보신 국정원 정보원 손 씨가 조작한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조작 재판으로 왕이야. 넘어가기 전에 수사가 멈추긴 했지만 이번 피해자 역시 30일 동안 구속돼 있었습니다. 이분은 30일 동안 구속돼 있었고 이분이 이제 서부지검에서 이제 다룬 사건이에요. 서부지검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딱 손 씨를 잡은 거죠. 손 씨는 경찰에 이번 건을 넘기면서 그 대신에 자기 지인의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단독 보도 최인영 기자입니다. 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손 씨, 제보자 손 씨가 내가 지금 시옷이니까 이렇게 했어. 손 씨가 이번에 뭐 했냐면은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한테 마약 이거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 지인이 또 마약으로 잡혀간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좀 잘 봐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용산경찰서에. 40대 B씨는 지난 7월 필리핀에서 주문한 우편물이 배송될 거라 또 필리핀이야. 배송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아예 시킨 게 없다고 나중에 제가 찾아가겠더니 본인이 꼭 와야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꼭 와야 된다. 그러니까 함정을 판 거죠. 결국 사무실로 나가 직접 우편물을 받았는데 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상자 안에 필로폰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라고 저는 뭐 100번 200번 했는데 자기들은 당신이 보낸 걸 100% 확신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끝내 B씨를 구속 송치했고 B씨는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마약이 든 우편물과 부탁한 것 처리해놨다고 필리핀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된 거였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문자하고 그거죠. 저희가 전과 당연히 뭐 문자가 잘못 오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문자가 수상했습니다. 마약상들은 기록이 남는 문자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한 거야. 마약상들이 누가 문자를 보내. 텔레그램을 하거나 그러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캐본 거지. 수상했습니다. 마약상들은 기록이 남는 문자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 서울 서부지검이 이를 토대로 재수사한 결과 우편물 배송도 문자 발송도 제보자인 국정원 정보원 손모 씨가 꾸민 거란 게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손 씨는 경찰에 마약 수사를 받는 자신의 지인이 억울해하니까 잘 봐달라고 청탁하면서 계열받죠? 대신 다른 필로폰 사건을 주겠다고 했고 이후 B씨 사건을 만들어 넘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손 씨는 이 과정에서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4천. 손 씨가 붙잡히면서 B씨는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지만 이미 30일간 구속 수사를 받은 저 후였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제보한 사람을 조사해라. 그러면은 이 민간인 한 사람을 잡을 수 있다. 처음부터 그 경찰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박 아닙니까? 서울 용산경찰서는 증거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했고 손 씨의 청탁은 들어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서울 서부지법은 수사기관 자료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손 씨가 어떤 사람인가? 자, 손 씨 어떤 사람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손 씨는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 자,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너 진짜 대박이더라. 자, 손 씨는 이게 뭐야, 이거 안 돼. 손 씨는 마약 전과자야. 알겠습니까? 이분은 마약 밀매를 하던 사람이에요. 마약 밀매. 그리고 짝퉁 수입업자. 그래서 아베크롬비 뭐 이런 거, 샤넬 이런 거를 중국이나 동남아로부터 수입하던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마약 밀매도 계속 하던 분이야. 2010년 뭐 이렇게 옛날에. 근데 그때 구속됐어요. 그래서 징역을 3년을 살고 나온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징역 3년 살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국정원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으로 국정원 정보원으로 발탁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필리핀에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국정원이 손 씨에게 단기 실적 내가 실적 올릴 수 있는 거 빨리 내놔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손 씨가 사건 조작해가지고 가짜로 보냈어. 그랬더니 국정원이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시켜가지고 국정원이 다시 세관, 인천 세관관에 이걸 보낸 거예요. 근데 인천 세관에는 특사경이 있어. 특별사법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 특사경이 출동한 거야. 그래가지고 통제 배달,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배달한 거 추적해가지고 그걸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분 카페에 간 거예요. 가지고 그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구속해가지고 인천지검에 넘긴 거지. 그 다음에 인천 법원 지법 여기 있는데 아무도 이거 확인 안 한 거야. 확인했겠지. 근데 확인이 안 되겠지. 제대로 못한 거죠. 아무도 이거를 확인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이분은 그냥 이게 뭔 일이요? 이러고 그냥 이따가 다 한 거예요. 근데 손 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밀매 전과자야. 마약 밀매 그리고 동남아 중국으로부터 짝퉁 수입하던 뭐 아베크롬비, 뭐 샤넬 이런 거 하던 분이야. 그래가지고 그 경로를 잘 알죠. 필리핀에 지인도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네. 마약을 손 씨가 필리핀 마약상을 시켜가지고 보냈으니까 손 씨가 또 마약 밀매한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마약을 들여왔잖아. 근데 이게 뭐 이제 수사 관련된 거라서 뭐 봐주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제가 알진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서부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B씨, 아까 말씀드린 그 가짜 B씨를 하다가 서부지검이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거죠. 아까 이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아니 근데 마약상이 문자 보내요? 뭐 이런 거지. 뭔 마약상이 문자를 보내? 이래가지고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손 씨가 나왔고 야, 손 씨 제대로 조사해봐.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 라고 하니까 이제 서부지검에서 밝히진 않는데 수사 과정에서 추가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서부지검이 잘한 거지. 서부지검이 이렇게 잘 수사를 안 했으면은 다 묻힐 뻔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조금 끔찍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좀 들어갈 텐데 이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마약은 수사하기가 되게 어렵대. 마약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야.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어야 예를 들어 폭행이다 그럼 맞은 사람 있잖아요. 맞은 사람이 있으니까 맞은 사람이 고소를 하거나 주변인들이 고발을 하는데 마약은 내가 파괴되는 거잖아. 일단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가 가지만 근데 내가 피해자기 때문에 내가 신고를 안 해. 그러니까 경찰이 이걸 찾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수사를 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중간첩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약 사범과 수사기관, 마약 사범과 수사기관 사이에 있는 이중간첩 스파이를 둬가지고 이제 네가 마약 사범들 몇 명 연락처랑 이름을 알려주면은 내가 뭐를 좀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계속 한다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이중간첩을 야당이라 부른대.
저도 왜 야당인지 몰라요. 왜 야당인지 모르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속어인가 봐요. 속어라서 이런 야당한테 국정원 같은 분들이 야 우리 지금 실적 필요하니까 빨리 좀 잡아와봐, 빨리 내와봐 이렇게 실적 땡기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이 야당이 진짜 투약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제보를 한다. 뭐 그러면 뭐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대요. 조작.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마약 하다 끄는 사람한테 이렇게 은근히 가가지고 꼬시는 거지. 하자. 꼬시기도 하고 실제로 잡아서 먹이기도 한대요. 잡아서 먹이기도 하고 아예 안 한 사람 방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배달시킨 다음에 거기를 제보를 해가지고 주기도 한대. 그래서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를 거기서는 속어로 생눈깔 판다고 한대. 야 가서 생눈깔 하나 파와.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말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 이번에 몇 명 생눈깔 파왔어. 그러면은 완전 무고한 사람 몇 명을 마약 사범으로 내가 엮었어. 이런 말이라는 거야.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말도 무섭죠. 그래서 이게 마약 사범들 같은 경우 이게 국정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이런 이제 정보원들이 있는데 정보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일을 하냐면 활동비를 받아요. 소소하게 받겠죠. 뭐 그래봤자 뭐 받겠죠. 근데 이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인이 마약 사범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무마해달라고 요청. 그러면 경찰한테 내가 더 큰 애 줄 테니까 내 친구는 봐줘.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용산서에서 얼마 받았어? 지인한테 4천만 원 받은 거야. 4천만 원. 지인이 잡혔는데 이 사람은 좀 봐달라고 하면서 대신에 다른 B씨를 엮어주겠다. 그 B씨를 엮어서 준 거죠. 근데 용산서에는 그 청탁을 응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법거래잖아. 사법거래. 이게 사법거래라는 게 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관도가 따로 없어.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검찰에서도 이거 하죠. 이거를 뭐라고 해? 플리바게닝이라죠. 플리바게닝은 원래 기사에서도 여러분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 플리바게닝을 하자. 네가 누구 불면은 내가 너 좀 이렇게 뭐 약한 걸로 뭐 해줄게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근데 불법이 아니에요. 이게 경찰은 플리바게닝이라고 안 하고 수사 협조 공적서를 써준대. 수사 협조 공적서라는 거 써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이제 정식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야.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양형을 할 때 감안을 해가지고 좀 감형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약 사범 C씨가 용산서에서 수사받는데 이제 야당인 손 씨에게 요청을 한 거지. 야, 나 잡혔는데 봐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움 요청. 그래서 손 씨가 B 씨 피해자 씨에게 소포 보내고 체포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건들이 여러분 엄청 많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엄청 많대.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많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마약은 함정수사 협조고 다 봐준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당하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게. 근데 이제 보면은 그래서 KBS에서 보도를 하니까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러다가 네, 이 문제 취재한 황다혜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검찰이 보도 하루 만에 공소 취소에다 사과까지 했습니다. 바로 사과했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다만 보도 하루 만에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검찰이
그동안 왜 조치하지 않았는지는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네. 또 오늘 인천지검 입장문에도 이런 내용이 일부 담겼는데 어제 KBS 보도 후 대검찰청은 A씨 사건이 당초 세관이 구속해 송치한 사건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 번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입장은 이제 야 이거 세관이 잡아온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세관 탓입니다. 아무튼 세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세관 사건이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왜 우리한테 뭐라 하냐 이 말이야. 뭐라고 합니까? 그럼 세관은 뭐라고 하냐? 네, 세관은 말을 아꼈는데 네. A씨 첩보를 국정원에서 넘긴 거라며 세관은 억울한 이슈가 국정원 있습니다. 잘못이다 이 말이야. 직원들은 일제히 남 탓을 하는 건데요. B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경찰은 법원이 영장 발부하지 않았냐? 어? 우리가 엉망이었어도 니네가 잘 봤어야지. 영장을 발부했지 않냐고 했고 법원은 앞서 보신 것처럼 수사기관 자료로 판단한 거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니네가 자료 넘긴 거 그대로 보고한 건데 우리가 뭔 잘못이면 애초에 자료를 잘 만들었어야지. 다 올 남 탓. 남 탓 월드. 검증을 못한 거는 뭐 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사실 사건의 시작은 국정원 아닙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국정원 정보원인 손 씨의 사건 조작은 국정원 나과장에게 실적이 될 정보를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이런 남탓이 너무 식으로 심해. 정보원에게 마약 첩보를 수립한 건 오래된 일인데요. 마약 사건 특성상 불가피한 면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고 이 과정에 금품 수수까지 한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뭐 피해자 개인 또 제보자 한 명의 일탈 이렇게 보기에는 피해 정도나 또 뭐 치러야 할 비용이 큽니다. 너무 심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기관끼리 실적 경쟁이 벌어진 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적 경쟁이 지금 굉장히 우리는 잘 모르는데 공무원들 내 사회에서는 되게 심각한가 봐요. 마약 관련해서. 일각에서 내년 초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국정원이 마약 수사 등에서 입지를 확보하려고 열을 올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정원 입장은 뭡니까? 궁금합니다. 국정원 일단 입장. 마약 사건과 대공수사권 폐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요. 네. 정보원 손 씨에 대해서는 나 과장이 정보를 요청한 게 아니라 손 씨가 먼저 아. 정보를 제공한 거라고 보도 자료도 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자,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보도자료예요. 국정원이 사실 보도자료 잘 내지도 않는데, 그죠? 자, 여기서 그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거죠. 정보원이 먼저 정보 제공했다. 다만 검찰도 증거를 기반으로 나 과장이 실적 요청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국정원 과장이 실적 요청했다. 적시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둘 중에 둘이 지금 붙는 거임? 누구 말이 맞을까요? 우리는 일단 좀 보면 되죠. 재판 과정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지켜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이제 일상이 뒤틀린 피해자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 형사 구성을 신청하거나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네. 거고요. 검찰의 공소 취소가 부당하게 지연된 거라면 공수처에 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준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죠. 자, 왜냐하면 공수처 여기서 정리하죠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제 9시였으면 시간이 짧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황다혜 기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형사부상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보면 형사부상이 되면 뭐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내가 100일 동안 갇혔어. 여러분 이분이 카페를 운영해서 그렇지 회사를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 바로 잘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잘렸겠지. 그렇잖아. 내가 KBS 기자야. 뭐 그럴 리 없겠지만은 내가 마약 뭐 이걸로 빼박 캔트로 내가 잡혀갔다. 구속돼서 100일 동안 있었어. 그럼 KBS 날 자르겠지 당연히. 그렇죠?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 내가 아예 이 삶에서 그냥 유리돼 버리는 거잖아요. 100일 동안. 자, 형사보상 100일 구속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얼마 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 받아야 충분할까? 2천만 원? 300만 원? 추측하기도 싫어? 1억? 얼마 받아야 충분할까? 그러면 얼마 정도는 받아야 돼? 내가 내 사회생활이 다 작살나고 마약사범으로 주변에 다 알려지고 회사 잘리고 했다. 예를 들어서 얼마 받아야 충분할 것 같아? 한 달 수익 곱하기 10억? 수십억? 1억? 3억? 100억? 궁디팡팡님 100억 나왔어. 그 이상 없습니까? 100억 이상 없어요? 궁디팡팡 100억 이상 없으니까 그럼 100억 이상 없으면 궁디팡팡님으로 끝? 궁디팡팡님으로? 궁디팡팡님 100억. 궁디팡팡님 100억으로 가장 높게 부르셨는데 일단 여러분 이게 지금
나온 게 없어서 101호 아예 원로길님 늦었어. 낙찰. 형사보상 절차에 따르면은 형사보상은 이제 뭐 소송이 아니라 제도라고 해요. 제도. 이런 제도가 있어. 근데 예전에 어떤 일로 6개월 갇혀 있다가 풀려난 분이 있거든요. 이분 얼마 받았게? 이분이 1,000만 원 받음. 대박 아닙니까? 500쯤 받을 것 같대. 500쯤. 와, 야 이거 너무한 거야. 이래 되나? 나는 이거 듣고도 내가 잘 안 믿어지더라고. 6개월에 1,000만 원. 그러니까 이분은 3개월이니까 500 줄 것 같다는 거야. 나면 1,000만 원. 이분은 3개월이라서 50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500. 와, 이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여기에 선심 쓰듯이 뭐가 있냐면은 변호사 비용도 보상해드려요. 그러니까 인생 끝나는데 500만 원. 아니 이게 제도래요, 제도. 이게 언제 제도지? 이게 너무 그러니까 막 70년대 나온 제도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런 거야. 이게 물가 상승 반영 안 한 거 아니야? 아, 저 어이가 없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나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보 양보하자 이거야. 100보 양보해서 사법기관이 실수할 수 있지. 사법기관이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사법기관이 실수를 해서 물론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한 국민의 일상을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작살내놨으면 그래도 뭔가 위로가 될 정도가 좀 돼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난 이거 오히려 내가 이게 취재가 잘못된 거였으면 좋겠어. 이게 취재가 잘못된 거라서 제가 며칠 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제가 그거 잘못한 거고 5억이랍니다. 뭐 예를 들어 그랬으면 좋겠어. 난 믿어지지가 않아. 너무 적어. 왜 우리 맨날 양보하냐? 그러니까 그리고 억울하면 민사소송 그리고 공수처 고발 하라는 거예요. 하겠냐? 이거 해서 얼마나 받겠다고. 이거 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 니네가 망가뜨려놨으니까 이 사람 삶을 박살내놨으니까. 너무 끔찍하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냥 정말 빡치네 이러고 넘어가지만은 진짜로 물론 뭐 주변에 뭐 본인도 그렇게 뭐 마약 전과자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국가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실적 단기 실적 내놔라 이런 걸로 사람을 잡아갔는데 500만 원 주고 sorry 500 얘가 먹고 떨어져.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대검에서 공소 취하하라고 시켰는데 인천지검에서 버틴 거.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지금 아무도 몰라. 너 이해가 안 되나? 아니 자기들 잘못했으면 호다닥 가가지고 풀어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이렇게 나왔는데도 버틴 거야. 왜 그런 거임? 자존심인가? 기싸움 하는 건가? 더 핵심은 뭐냐면은 국정원 나 과장은 이게 허위인 걸 알고도 제보했나? 뭘로? 이건 몰라요. 이것도 아직 모르는 상태야. 예를 들어 이게 허위인 거 알고 제보했으면 더 문제지, 그지? 근데 우리 이거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아직 몰라. 진위를 몰라. 이거 나중에 뭐 취재를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해서 드러나야 될 사안이긴 하죠. 근데 제가 이 변명을 취재기자가 들어왔는데 제일 납득이 됐던 대답은 이거였어. 특사경은 뭐냐면 이 정도 증거 있는데 송치 안 하면 그게 징후유기. 그러니까 경찰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좀 납득이 되더라고. 이 정도 증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준 소스가 있어. 국정원에서 야 필리핀에서 송장 간다잉. 니네 거 놓치지 말고 잘 잡아라잉. 그래? 인지해서 갔더니 있어. 그 사람이 잡아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 마약 전과자야. 그렇잖아. 그리고 폰을 까봤더니 필리핀에서 온 문자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거를 기소 안 하면은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치?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그런 거야. 그렇대요. 그러니까 경찰은 아이씨 우리 이 정도 증거 있으면 오히려 이걸 안 넘기면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정원이 혹시 이런 궁금증 있는 분 계십니까? 왜 근데 마약을 왜 국정원이 하지? 마약을 왜 국정원이 해? 궁금하신 분도 계시죠? 국정원은 말이죠.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국정원은 국제적으로 밀수되는 거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과정에서 아무도 A, B, C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아무도 A, B, C의 말을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이 마약 범죄 관련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A, B, C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만하대. 그럴만하다. 왜냐? 마약 사범들은 다 거짓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도 거짓말. 원래 그렇대요. 이 마약을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일상이래. 마약사범이 제일 거짓말 많이 한대요. 그래서 마약사범 말을 무조건 안 믿는데. 뭐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데. 그래서 너무 슬펐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제 취재를 하러 가서 이제 피해자분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피해자분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래요. 하긴 제 말을 누가 믿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나정님 말씀대로 더 증거에 더 천착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서부지검처럼 그렇게 안 한 거지 아무도. 그래서 그냥 감옥 간 거야. 이게 국정감사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자, 국정원장이 이 이슈에 대해서 국감에서 발언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비공개로 열린 국정원 국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뭐 그냥 김 원장은 다만 나 과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이게 국정원부 온 게 아니래. 법을 어긴 건 아니라고 했고 제보를 기관에 넘기는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국정원부 어긴 게 아니라고 하는데 단기 실적 내놔라라고 정해가지고 한 게 이게 그럼 원래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부 조사나 감찰, 징계 계획은 없다고 내부 조사도 안 할 거래. 대박 아닙니까? 국정원 제보로 무고한 피해자가 인권 침해를 당했지만 국정원이 후속 조치할 건 없단 취지입니다. 정답이 없대. 국정원의 책임을 묻는 다수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국정원장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도의적 책임을 묻긴다라는 도의적 책임 무슨 뜻이에요? 두 글자로 하면 sorry잖아. sorry 그냥. 허위 제보를 걸러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지만 이것도 국정원은 대박이야. 내부 절차가 있다고만 했습니다.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절차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좀 더 자, 절차가 있다. 절차가 있다는 건 뭔 얘기야? 뭐 니들 알 거 없다 이거 아니에요. 니들 알 거 없다 이거잖아. 절차를 보강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국정원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를 구속 기소했던 인천지검은 제때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고 형사보상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정원은 도의상 유감만 표명하고 Sorry.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KBS 보도 직후 나 과장이 정보를 요청한 게 아니라 정보원이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발표했습니다. 자, 만약에
자, 이제 검찰 공소장에는 국정원의 나 과장이 단기 실적 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시돼 있잖아요. 이 말이 맞으면 이 말이랑은 다른 거잖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하잖아. 그러면 문제되는 거 아닌가? 자, 여러분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게 만약에 틀리면은 이게 허위 공문서래요, 이게. 허위 공문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재판 결과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에서 나 과장이 정보원에게 실적이 될 정보를 먼저 요청한 물증을 확보한 후 공소장에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증거가 공개되면 국정원은 거짓 해명을 했다는 비판에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현동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랑 검찰이랑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진짜 이게 실화냐 싶지 않아요? 아니 진짜 이게 영화야? 정말 끔찍한 건 뭔 줄 알아요? 자, 만약에 손 씨가 잡히지 않았다면, 만약에 손 씨가 안 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손 씨가 잡히지 않았다면 지금도 A 씨는 감옥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A, B 씨는 감옥에 있을 것. 그렇잖아. 아니 졸생그 탈출이야? 말이 안 되잖아. 손 씨가 안 잡혔으면 이분은 다 감옥에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뭐 소설을 써. 이게 무슨 소설이에요. 이게 지금 우연히 잡힌 거잖아. 우연히 지금 드러난 거잖아. 서부지검이 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영화보다 더 어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유성추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교도소에도 억울한 사람도 진짜 있을지도 이런 생각 드는 거지. 근데 이게 여러분 주변인일 수도 있고 너무 끔찍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이게 그리고 이번 보도에서 가장 핵심은 뭐야? 공무원들 무책임이 체질이 됨.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책임이 그냥 버릇이야. 국정원. 잘못없다. 이지랄하고 이거 이러고 있는 거 지금.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마약 사건이고 좀 커서 그렇지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간에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하잖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 물론 열심히 잘하시는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제 일부 치고 너무 많지 않나? 일부 이런 건 아니겠죠? 이런 건 아니겠죠? 일부라고 해서 이런 건 아닐 거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걸 믿어줘야 되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끔찍한 보도였다. 그렇습니다.